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내 몸이 최고의 의사다 입니다. 지은유는 임동규, 펴낸 것은 에디터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건강채식을 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다. 1958년생으로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개인 병원을 운영하던 중 질병은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오며 질병 치유는 환자 스스로 그런 습관을 교정할 때 치유된다는 자연 치유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 책의 핵심은 내 몸의 자연 치유력에 대한 이야기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자연이다. 인간은 원래 병을 치료하는 힘을 갖추고 있다. 진정한 의사는 내 몸 안에 있다. 내 몸 안의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은 하늘이 내린 명의도 고칠 수 없다. 이 말은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이다. 치유를 결정하는 것은 몸 안의 생명력. 치유를 결정하는 것은 꿰매는 것도 아니고 부목을 대는 것도 아니다. 바로 내 몸 안에 살아 숨쉬는 생명력 그 자체다. 예를 내어 면역세포를 증강시키고 침입자 세균의 힘을 떨어뜨리고 하루에 수천 개씩 암세포가 만들어지지만 이를 고치거나 제거하는 것도 내 몸 안의 의사다. 식욕을 떨어뜨려 먹지 못하게 하고 기운을 떨어뜨려 나돌아다니지 못하게 쉬게 하고 기침 반응을 일으켜 가래를 배출시키고 설사를 일으켜 내 몸 안으로 들어온 독소를 배출시키는 것도 다 생명력, 즉 내 몸 안에 의사가 처방하고 스스로 조치한 것이다. 피부를 아물게 하는 힘, 뼈를 붓게 만들고 열을 내어 식욕과 기력을 떨어뜨리고 면역세포를 만들어내고 소화시키고 해독하고 근육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은 오직 살아있는 생명체 내 몸 안에만 있다. 이 힘이 치유하는 힘, 즉 치유력이다. 그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의사가 있다고 옛 성인은 자신있게 선언했다. 생명력, 즉 자연이 바로 의사인 것이다. 내 몸 안에 의사를 깨워라. 그러면 치유가 당신 곁에 다가올 것이다. 내 몸 안의 의사에게 기운과 활력을 불어주는 핵심은 바로 내 삶이다. 금주, 금년, 충분한 쉼과 적절한 활동, 현미밥 채식, 그리고 자연 환경에서의 삶, 즉 자연치유적 삶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치료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누구든 예외 없이 자연치유적 삶에 한 발 한 발 다가갈 때 완전한 치유는 선명해진다. 정말 병원에 가야만 나을까? 병원에서 나을 수 있는 질병은 얼마나 될까? 나는 가정의학과 전문이지만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 무엇이 있을까 좀 더 생각해보니 교통사고 등 생명이 위급한 긴급 상황, 심폐소생술 또는 다량 출혈에서의 처치 정도가 떠오른다. 그 다음에는 맹장염이나 복막염. 그런데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치료받으면 끝일까? 예를 들어 맹장염에 걸려 수술한다고 치자. 수술 전이나 후에 아무렇게나 먹고 과로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잔다면 수술 결과는 어떨지 뻔하다. 만약 술까지 마신다면 미친놈 소리 듣기 쉽습니다. 이처럼 맹장염조차 수술 그 자체로만 병을 낫게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수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시적이나마 술, 담배는 물론 고기나 가루도 피해야 한다.
적어도 전날 입원하고 수술 뒤에도 며칠 동안 충분히 쉬어야 한다. 그래야 수술 후유증 없이 잘 아문다. 결핵 환자가 약을 먹으면 끝일까? 여전히 술, 담배에 가로와 스트레스 속에 머물러 있다면 아마 나을 것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치유의 길이란 내 몸 안의 의사, 즉 자연 치유력을 방해하지 않고 돕는 일이다. 단식 또는 현미 채식, 충분한 쉼, 그리고 마음을 이완시키면 우리 몸은 알아서 저절로 치유한다. 이처럼 치유적 삶을 살며 자연 치유력은 회복되어 그 어떤 병도 저절로 치유된다. 치료받을 것인가, 치유할 것인가. 환자나 의사들이 질병을 다스리는 데 있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치료와 치유를 혼동하고 혼용하는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병이 걸렸을 때 의사나 전문가에게 치료받으면 나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의사가 빼먹지 말라며 처방해준 약을 깜빡 거르기라도 하면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야단이다. 반면에 내가 금식하세요, 현미식 하세요 라고 건네는 말은 처방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치유에 이르려면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여긴다. 당연히 자기 몸이 스스로 치유한다는 생각을 꿈도 꾸지 못한다. 치료란 풀었으면 고치다라는 의미다. 타인에 의한 행위, 즉 약, 수술, 방사선을 필두로 한약, 침, 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고 보니 이런 치료를 아무나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약 부작용, 수술 부작용, 검사 부작용, 처치 부작용 등이 늘 뒤따를 수 있으므로 아무래도 기술과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그런데 의료 전문가나 자연요법가에게 치료받으면 병이 나을까? 그러면 정말 좋겠다. 명의를 고용할 돈만 있으면 다 치료될 테니 말이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진시황이나 스티브 잡스 역시 최고의 주치의를 두고 있었지만 일찍 세상을 떠났다. 왜? 치료로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치료는 대개 정상 위주의 대중요법을 뜻한다. 약으로 열을 내리거나 침과 뜸으로 통증 또는 그 밖의 증상을 가라앉히거나 수술로 꿰매거나 암덩어리나 염증 부위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하늘이 없어진 게 아니듯 증상이나 증후를 일시적으로 없앴다고 질병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다. 치료를 받고 증상을 가라앉힌 뒤에 옛 생활을 그대로 지낸다면 다시 도진다. 시간이 흐르면 다시 원상태가 되거나 오히려 더 심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왜? 치료로는 질병의 원인을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치료로는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회복시킬 수 없다. 자연 치유를 높이는 3가지 단계. 첫 번째, 몸이 요구하는 대로 내버려둬라.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나면서 자꾸 깔아지고 기운이 없고 입안이 깔깔해진다. 이때 대부분은 억지로라도 살 먹고 기력을 되찾으려 애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럴수록 병은 더 깊어진다. 왜냐하면 식욕, 기력, 정신이 무뎌지고 약해지는 이유는 질병에 의한 증상이 아니다. 그런 증상과 반응은 우리 몸이 그러기를 바라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입맛을 떨어뜨려 먹지 말라는 소리고 기운을 떨어뜨려 쉬라는 바람이며
정신을 무디게 만들어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이지. 억지로 먹고 기운을 내고 정신 차려 무리해서 일을 다시 하라는 뜻이 아니다. 동물들은 이를 본능적으로 알고 행동한다. 애완견이나 고양이는 아프면 전혀 먹지 않는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코앞에 놔두어도 그들떠보지 않는다. 귀찮은 듯 고개를 돌리고 계속 잠만 잔다. 심지어 물도 잘 먹지 않는다. 두 번째, 우리 몸이 하는 일을 방해하지 마라. 그럼에도 붕어들은 열심히 먹이려 한다. 한두 끼는 물론 그보다 더 오래 굶어도 문제는커녕 치유를 더 빠르게 돕는 행위임에도 그 쇠를 못 참는다. 억지로 먹이기 위해 먹기 좋은 죽을 대령한다. 과일이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달콤한 케이크나 햄버거 등으로 사라진 아이들의 입맛을 자극하려 한다. 그것도 모자라 감기 바이러스가 득실거리는 병원에 데려가 약을 먹인다. 주사를 놔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기도 한다. 아주 심한 고열을 제외하고 해열제를 사용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오히려 치유를 방해하는 행위다. 세 번째 단계, 삶의 모습에 변화를 주어 치유를 도와라. 너무 과로하지 말고 적당히 쉬면서 충분한 숙면을 취하고 몸에 해로운 달고 기름진 음식과 외식은 피하는 대신 현미밥 채식 위주로 식사하고 맑은 공기와 물 그리고 햇빛 등 자연환경과 친해지고 지나친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내려놓으려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건강한 삶을 누리면 당연히 감기는 오지 않고 설령 온다 해도 쉽게 치유된다. 또한 우리가 늘 걱정하는 당뇨, 고혈압, 뇌졸중, 암 역시 우리 곁에 머물 겨를이 없다. 운동하지 말고 활동하라. 숲 산책과 집안일도 이상적인 활동. 숲 산책이 갖고 있는 치유 효과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듯 싶다. 숲 산책은 산을 정복하는 등정과 같은 뜻이 아니다. 숲에서 자기 몸 상태에 따라 알맞게 걷는 일이 숲 산책이다. 올라갈 목표를 미리 정해놓고 죽으라 올라가는 것은 산책이 아니다. 가다가 힘에 부치면 누가 뭐라 해도 걸음을 멈추고 쉬어야 한다. 심지어 되돌아와야 한다. 가볍게 꾸준히 걸어야 한다. 이것이 치유를 위한 운동이다. 기왕이면 숲 산책을 하면서 뒤로 걷기, 앞뒤로 손바닥치기, 식물과 동물들에게 인사하기 등의 활동을 함께하면 단조로움을 벗어나 훨씬 치유 효과를 높여준다. 집안일도 매우 이상적인 활동 중 하나다. 썰고, 닦고, 치우고, 옮기고, 다듬고, 밥하고, 씻고, 빨래하는 등 다양한 동작을 통해 끊임없이 움직이며 보람도 얻는다. 그런데 이렇게 이상적인 집안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 사회에서는 부엌대기로 전락시킨다. 집안일을 하는 주부를 무능하다고 여기고 살림만 하고 있으면 틀어박혀 있다고 표현한다.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 아이를 키우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고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다.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이라면 집안일의 가치는 더욱 커진다. 나 역시 생각을 바꾼 이후 나 자신을 위해 헬스 운동만 한 것이 아니라 밥하고 청소하는 일을 자발적으로 시작했고
지금처럼 건강한 몸으로 거듭났다. 나는 지금도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기를 즐긴다. 남성들이여, 자신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걸레를 들으라. 암 환자 중 대다수 장기 생존자들의 공통점은 숲의 기운을 마음껏 누렸다는 사실이다. 시골과 숲이 가져다주는 치유 능력은 그뿐만이 아니다. 숲속에 머물면 자연스럽게 걷도록 이끌고 또 걸을 수밖에 없게 만든다. 새싹이나 꽃, 개구리 우는 소리가 우리를 마당으로 이끌어준다. 도시의 소음과 네온 사인이 없는 시골 생활은 깊은 숙면으로 이끌어준다. 자연의 품에 머물다 보면 저절로 명상에 빠져든다. 맑은 새소리와 함께 희망이 들린다. 흐르는 물소리에 생명이 움튼다. 지금 살아있음 그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자신에게 집중하라. 자기 삶을 돌아보는 것이다. 질병을 유발한 자기 삶을 돌아보고 개선하려는 겸손함과 적극성이 치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타인을 향한 시선을 내게 돌리는 것이다. 내 몸이 표현하는 증상이 무엇을 원하는지 집중하라. 나 자신이 자연의 일부임을 기억하라. 힘에 부치더라도 아주 가로한 상태가 아닐 경우 낮 동안에 가능한 한 살살이라도 움직이고 햇빛을 쬐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낮 시간은 몸을 움직이라는 시간이다. 자연의 흐름에 내 몸과 마음을 집중시켜야 한다. 나 자신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몸 상태와 한계에 집중하라. 자기 몸과 상황의 특성에 집중하라. 눈앞의 모든 것에 감사하라. 알레르기 유발 물질, 각종 첨가물이 함유된 인스턴트 식품은 매우 큰 원인 물질이다. 동물성 식품 그 중에서도 우유와 계란 흰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마음의 평화가 깨진 상태, 즉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 역시 주 요인이다. 도심의 공해와 문명의 풍요로움 속에서 알레르기 질환의 치유는 더디다. 전자레인지, TV, 컴퓨터 같은 가전제품에서 내뿜는 전자파와 강렬한 빛, 수돗물의 염소, 화학불가, 벽지, 시멘트 등이 모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다. 새옷, 드라이 클리닝, 화학 섬유 옷, 그리고 화학 세제, 화공 화장품, 화공 비누, 샴푸, 섬유유연제, 염색약 등 피부를 자극하는 의복과 피부 환경 또한 마찬가지다. 과로나 활동 부족은 우리 몸을 산소화시키고 알레르기 자정 능력을 떨어뜨린다. 유아 및 청소년 아토피는 물론 성인 아토피 환자가 늘어난 까닭은 기름지고 단 음식의 과다 섭취, 공부에서 받는 지나친 스트레스와 더불어 운동 부족 때문이다. 지내왔던 삶의 습관과 태도를 살피고 지금 이 순간을 진심으로 감사하면 자연 치유력이 극대화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